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일단 축구 토토 승무패 32회차에서 오랜만에 좀 미국 축구가 정배 위주의 결과들이 떠주면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중에서 3등, 4등 많이들 적중을 하셨습니다. 다만 좀 제가 아쉬웠던 건 K리그를 좀 올킬을 할 수 있었는데 인천 경기를 승패로 갈라서 말씀드리는 바람에 조금은 2등 하실 분들이 3등이 되고 3등 하실 분들이 4등이 되신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뭐 감사하다고 멤버십 회원분께서 커피 쿠폰도 보내주시고 하셨는데 그만큼 뭐 승무패에 당첨이 되시려면 저의 최종 픽을 보실 때 그대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14경기의 기준을 세워놓고 일반적인 픽과 제가 다른 픽을 선택을 했을 때 왜 선택했는지를 들어보고 본인이 판단을 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축구토토 승무패 33회차 프리미어리그와 K리그 조합으로 들어왔죠. 우리에게 절망과 우울감을 안겨줬던 통곡의 메이저리그 사커가 지나갔고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돌아왔는데 사실 경기는 리그 개막하고 까봐야 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생각으로는 이렇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프리미어리그 경기 지금 생각은 이렇다 정도로 어떤 팀이 33회차에 들어왔는지 저의 생각은 어떤지 가볍게 한번 들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K리그의 경우에는 수요일에 FA컵 경기들도 있고 전북 같은 경우는 광주와 리그 경기도 있기 때문에 그 경기들이 끝나고 분석에 들어가야 돼서 금요일 최종픽 영상에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골드리는 TV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맨유 대 리즈. 자, 맨유는 에버튼과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4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의 발끝은 확실히 물이 올라 있다라고 보였어요. 프리킥 기가 막히게 꽂아 넣더라고요. 뭐 나머지 3골도 3골이지만 프리킥이 확실히 기억에 남고 기본적으로 맨유는 다들 아시죠? 도르트문트에서 제이든 산초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오른쪽 날개의 기존 그린우드보다는 확실히 좀 더 좋은 자원을 얻었다라고 보여지고 수비의 맥과이어의 센터백 듀오가 돼줄 수 있는 바란 선수까지 레알 마드리드에서 데려오면서 좀 보강을 마쳤다고 보여집니다. 이 밖에도 웨스트햄에서 날아다녔던 링가드 선수가 복귀를 했고 AC 밀란에서 돌아온 디오고 달로 선수도 있죠. 뭐 사실 뭐 링가드 선수는 지금 복귀는 하긴 했지만 맨유에서 뛸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기저기 뭐 다른 팀들에서 좀 콜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전체적인 맨유의 뎁스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졌다고 보여지고 주전 선수들이 모두 출전했을 때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반대로 상대팀 리즈는 비아레알과의 프리시즌 경기를 봤는데 여전히 우리가 알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벤포드 중심의 공격과 우리는 수비는 좆도 모른다. 공격뿐이다 느낌의 수비 뒷공간을 내주고 하는 플레이 예전과 변한 게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재작년에 이미 리즈의 스타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맨유가 뭐 리즈 상대로 고전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리즈가 프리시즌 경기로 비아레알과 2대2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는데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10초 만에 비아레알이 리즈 수비 뒷공간으로 롱볼을 찾았고 그냥 그대로 슛을 했는데 리즈 수비 못 맞고 골이 들어갔죠. 리즈 뒷공간을 내주는 수비력을 극명하게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봤습니다. 맨유의 양쪽 날개 레시포드나 제이든 산초의 스피드라면 뭐 리즈의 뒷공간 충분히 헤집어 놓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 경기에 배정된 심판 티어니 심판으로 지난 시즌 5승 9무 8패를 기록을 했고 무승부를 제외한 13번의 승패가 갈린 경기에서 10번은 정배당, 3번은 역배당이 나왔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상황이라면 맨유의 승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5번 경기 번리 대 브라이턴. 일단 양 팀 모두 딱히 뭐 눈에 띄는 영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번리도 그렇고 브라이턴도 뭐 잘츠부르크의 미드필더 음웨프 선수를 영입을 하긴 했는데
뭐 다른 팀들 같이 막 눈에 확 띄는 영입은 아니라서 좀 경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팀 모두 프리시즌 경기를 보긴 했는데 정상적인 풀멤버로 출전하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스타일만 좀 파악을 해봤는데 번리는 뭐 역시나 계속 크로스, 롱볼에 의한 타겟 공격에 의존할 것으로 보여져요. 딱히 다른 공격 옵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 시즌에 이어서 우드의 뭐 맞박 공격, 반스나 로드리게스의 주워 먹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사실 올림픽 때 우드 선수가 너무 좀 드리블이나 실수들이 많고 좀 둔해 보였다고 생각이 들어서 원래 뭐 이름처럼 우드 그냥 나무처럼 그냥 짱 박혀서 날라오는 공 헤딩 따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변화 없는 번니의 공격 라인은 무섭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브라이턴은 지난 시즌 뭐 거의 부상으로 날려먹은 선수인 램프티 선수가 있고 솔리마치 선수가 문제없이 출전을 한다면 공격 라인에 코놀리, 무페이, 웰백 같은 선수들이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작년 7월 번니 원정 경기에서 램프티가 풀타임 출전한 경기는 브라이튼이 1대2로 승리를 거뒀었죠. 그 이후에는 2연속 무승부를 거뒀지만 그 경기들에서는 램프티 선수, 솔리마치 선수 모두 출전을 못했던 경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번리 스타일의 축구를 싫어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뭐 그렇다고 뭐 우드가 이번 올림픽 때 우리나라 상대로 골 넣어서 뭐 악감정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뻥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뭐, 그리고 이 경기에 배정된 심판은 쿠테라는 심판으로 지난 시즌 10승 1무 10패로 무승부가 굉장히 안 나왔던 심판이고, 무승부를 제외한 20번의 승패가 갈린 경기에서 14번의 정배당과 6번의 역배당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6번의 역배당 결과 중에서는 홈 역배는 단 한 번 출연을 했었네요. 한마디로 이 심판의 기록으로 볼 때 홈에서 역배당을 받은 팀이 승리할 확률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지네요. 이 경기 번니가 홈에서 역배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는 경기력적으로는 까봐야 알겠지만 현재 생각으로는 브라이튼 사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번 경기 에버튼 대 사우스햄튼. 에버튼은 맨유와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4대 0으로 탈탈 개털렸죠. 에버튼이 뭐 주전 공격수 칼버트 루인, 뭐 히샬리송 같은 선수들이 출전을 하지 않은 것도 분명히 에버튼의 공격력에서 결정력 부분에 문제가 있었긴 하지만 수비적으로 좀 삐리하다라는 느낌이 많았습니다. 특히 뭐 골키퍼 픽포드는 머리를 좀 기르더니 앞머리가 눈을 찌르는 건지 기본적인 상황에서 자꾸 캐칭 미스를 했고 픽포드가 실수를 해서 그런 건지 후반전에는 새로 영입한 베고비치 골키퍼를 투입을 했습니다. 어쨌든 전반전엔 3골, 후반전엔 1골을 먹혔죠. 공격적으로는 영입된 타운젠드 선수 움직임 뭐 나쁘지 않았고 레버쿠젠에서 데려온 그레이 선수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히샬리송 선수와 칼버트 루인 들어오면 이런 측면 자원들이 더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문제는 사우스햄튼 하면 생각나는 선수 자 바로 이름 나오는 게 주전 공격수 데니잉스 선수인데 데니잉스 선수가 아스톤 빌라로 이적을 하는 바람에 사우스햄튼의 공격에 마무리를 과연 누가 해줄 거냐라는 게 의문입니다. 뭐 월콧 선수가 사우스햄튼 유스 출신으로 14년 만에 사우스햄튼으로 복귀를 했는데 이건 뭐 사실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다 늙어서 돌아온 거기 때문에 딱히 주전 자원으로 보이진 않고 첼시의 유망주 수비수 티노 리브라멘토 선수도 영입을 했는데 아직 뭐 1군 수비 자원으로 쓰기에는 18살 선수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기존 자원들 중에서 에이스 데니잉스만 쏙 빠진 느낌이 들어서 이 경기는 지난 시즌은 좀 아니었지만 어쨌든 홈버튼이라고 불리는 에버튼이 좀 유리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경기에 배정된 심판이 프렌드라는 심판으로 지난 시즌 10승 4무 11패를 기록을 했고 이번 승무패 EPL 경기들에 배정된 심판들 중에서 역배가 가장 많았던 심판입니다. 무승부를 제외한 21번의 승패가 갈린 경기에서 11번의 역배당이 출연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도 데닝스 선수가 빠진 사우스햄튼은 안고 없는 찐빵 느낌이 많이 나서 에버튼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번 경기 레스터 시티 대 울버햄튼.
레스터 시티는 며칠 전에 커뮤니티 실드에서 맨시티를 꺾고 우승을 차지를 했죠. 물론 맨시티의 주축인 뭐 데브라이너라든지 스털링 같은 선수들은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커뮤니티 실드 승리를 하긴 했는데 일단 리그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레스터 수비진의 부상이 많습니다. 주전 센터백 포파나 선수가 비아레알과의 친선 경기에서 무릎이 돌아가 버리면서 22년도 말까지는 아마 경기를 못 뛸 것 같고 에반스, 저스틴, 카스타뇨 같은 많은 수비진이 부상 중이고 그중에 멀쩡한 센터백은 세한지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상대팀 울버햄튼은 일단 지난 시즌을 부상으로 날려먹은 라울 히메네즈 선수가 두개골 골절 부상에서 복귀를 했고 바르셀로나에서 윙포워드인 트링캉 선수를 임대 영입을 했습니다. 트링캉 선수가 바르셀로나 출신답게 베티스와의 경기에서 움직임이나 패션 센스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아직 제가 경기를 직접 보지는 못해서 좀 경기를 봐야 알 것 같고 울버햄튼에서 로마로 이적한 골키퍼 파트리시오의 대체자로 올림피아코스에서 호세사 선수를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새 시즌 동안 124경기에 출전해서 62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했다니까 골키퍼로서 굉장히 좋은 선수 같고 울버햄튼의 새로운 감독인 브루노 레이지 감독과 벤피카 유스에서 호흡을 맞췄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뭐 역시 축구도 뭐 확실히 인맥발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인맥이 많으면 뭐 세상 살아가는데 참 좋죠. 뭐 예전에는 학연, 지연, 혈연이었다고 하는데 요새는 혈연이 끼면 완전 매장되는 느낌이고 요새는 좀 학연, 지연, 흡연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 경기는 딱히 어느 팀이 우세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안 드는데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 원정팀이 승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 배정된 심판이 파우슨이라는 심판으로 지난 시즌 7승 9무 9패를 기록을 했고 이번 33회차 승무패에서 4번 맨유 경기 심판과 14번 토트넘 경기 심판과 함께 지난 시즌 무승부를 많이 기록했던 심판 중에 한 명입니다. 무승부를 제외한 16번의 승패가 갈린 경기에서는 정배 8번, 역배 8번의 결과가 나왔었네요. 결과적으로 이 경기는 아직 감을 못 잡고 있는데 굳이 간다면 일단 맞대결 전적에서 원정팀 승리가 없었다는 걸 볼 때 일단은 레스터 사이드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8번 경기 와포드 대 에스턴. 자, 일단 와포드가 다시 승격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와포드 하면 생각나는 선수가 사실 조슈아 킹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토트넘에서 뛰던 데니 로즈 선수를 영입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데니 로즈 완전 살 개쪄가지고 지금 잘 뛸 수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와포드의 경기는 첫 경기를 지켜보면 알 테지만 사실 상대팀이 아스톤 빌라라는 게 와포드의 승리를 좀 생각할 수 없게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잭 그릴리시 선수를 맨시티에 팔았지만 데닝스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확실한 원톱 자원과 그 뒤에는 노리치 시티의 에이스였던 부엔디아 그리고 온다 안 온다 말이 많았던 레버쿠젠의 발빠른 윙어 베일리까지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맨유에서 수비수 악셀 띠앙제브 선수를 임대 영입을 했고 애실리영 선수도 뭐 영입을 했지만 사실 애실리영 선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주전 자원으로는 안 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 경기에 배정된 심판은 딘이라는 심판으로 지난 시즌 9승 7무 9패를 기록을 했고 승패가 갈린 18번의 경기에서 정배 12번, 역배 6번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쨌든 알찬 영입을 했다고 보이는 아스톤 빌라가 충분히 와포드 정도는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아스톤 빌라 사이드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9번 경기 노리치 대 리버풀. 자, 일단 노리치가 2004년 이후로 리버풀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만 보더라도 노리치 기준 2무 8패로 압도적으로 리버풀이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노리치 승격의 중심이었던 부엔디아 선수를 480억의 아스톤 빌라에 보내게 되면서 중심축을 잃었다라고 보이는데 브레멘에서 뭐 라시차 첼시에서 길모어를 임대로 영입을 하긴 했다는데 부엔디아 선수의 무게감에는 못 미치는 느낌입니다. 사실 노리치가 19-20 시즌에 EPL 승격을 했을 때 초반에는 공격수 테무 푸키가 8월 이달에 선수상을 받을 정도로 노리치의 축구 스타일이 환호를 받기도 했었는데
점점 스타일이 일부 리그 팀들에 읽히면서 푸키도 고립이 되기 시작했고 결국 강등이 됐죠. 그래서 사실 노리치가 처음 올라오는 EPL이라면 19-20 시즌처럼 시즌 초반에 좀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일부 리그 팀들은 경험을 해본 노리치기 때문에 경기력 차이가 확실히 나지 않을까 싶고 상대가 리버풀이라면 더더욱 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리버풀 역시 뭐 공격의 마누라 라인 예전 같지 않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이고 수비에 반다이크와 조 고메즈 선수가 복귀는 했지만 1라운드에는 좀 출전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왼쪽 풀백 로버트슨 선수가 빌바오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발목이 꺾이는 부상을 입어서 로버트슨 선수의 이탈도 있죠. 하지만 이래도 저래도 리버풀은 리버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경기에 배정된 주심 마리너 주심으로 지난 시즌 8승 8무 9패를 기록을 했고 무승부를 제외한 17번의 승패가 갈린 경기에서 13번의 정배당, 4번의 역배당이 출연을 했습니다. 4번의 역배당 중에서 홈팀이 역배당을 받고 승리한 적은 한 번뿐이었네요. 어쨌든 이 경기 뭐 리버풀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번 경기 뉴캐슬 대 웨스트햄. 일단 뉴캐슬은 조 윌록 선수를 아스날에서 영입을 하려고 하는데 영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임대를 하면서 조 윌록 선수가 뉴캐슬에서 14경기 출전을 해서 8골의 기록을 했기 때문에 좋은 공격 자원이죠. 아스날에 있는 것보다 뉴캐슬 오는 게 더 나아 보이긴 해요. 확실히 뉴캐슬은 생막시맹 선수, 알미론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가지고 올라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공격에서의 빈 공간을 조일록 선수가 잘 메꿔주죠. 근데 일단 오피셜이 안 나오고 있어서 조일록 선수의 이적이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 뉴캐슬은 공격에 조엘린톤 선수만 안 쓴다면 반은 성공하지 않나 싶어요. 진짜 조엘린톤 공격하는 거 보면 답답해 뒤질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칼럼 윌슨만 좀 붙박이 공격수로 썼으면 좋겠네요. 상대팀 웨스트햄은 피오렌티나에서 수비수 밀란코비치 선수를 영입에 근접을 했다고 하고 파리 생제르맹의 골키퍼 알퐁스 아레올라 선수를 임대 영입했다고 합니다. 일단 웨스트햄은 맨유에서 임대했던 링가드가 떠났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보엔이나 안토니오 선수에 의지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뉴캐슬이나 웨스트햄이나 특별한 선수 영입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뉴캐슬과의 상대 전적이 뉴캐슬 기준 7승 1무 2패로 뉴캐슬이 상성상 앞서고 있고 특히 최근 5번의 맞대결 전적을 보더라도 뉴캐슬이 4승 1무로 웨스트햄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뉴캐슬 사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의 주심은 애킨슨 주심으로 지난 시즌 9승 4무 13패를 기록 중이고 무승부를 제외한 22번의 승패가 갈린 경기에서 정배 15번, 역배 7번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해외 배당 기준 웨스트햄이 정배당을 받고 있는데 글쎄요. 왜 웨스트햄이 정배당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 경기 뉴캐슬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번 경기 토트넘 대 맨시티. 자, 일단 이 경기 케인 이 새끼 이거 맨시티 간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라고 한마디 하고 싶네요. 레비 회장은 돈 더 받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앉아 있고 케인은 가겠다는데 레비 회장은 돈 더 못 받으면 못 간다고 안 보내고 있죠. 답답해 죽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토트넘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흥민손 슈퍼손이죠. 손흥민 선수가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알리랑 모우라, 손흥민 이렇게 공격을 주도하면서 뭔가 좀 웃으면서 하는 축구, 행복 축구의 느낌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알리 선수 머리 스타일은 그지 새끼 같긴 한데 조금 결정력만 좀 더 높여준다면 좋을 것 같고 모우라 선수가 확실히 예전보다 좀 더 확실히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우타로 선수 영입설이 계속 있는데 뭐 어쨌든 영입이 된다 해도 이번 경기 맨시티와의 경기에는 출전을 못하겠죠. 또한 아탈란타에서 영입한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도 아스날과 프리시즌에서 결장을 했는데 무릎에 살짝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연습은 재개를 했다는데 이 경기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상대팀 맨시티는 아스톤 빌라의 에이스 잭 그릴리시 선수를 영입을 했죠. 뭐 돈 이빠이 주고 데려왔는데 이로써 뭐 맨시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온갖 순위권 안에 있는 선수들을 죄다 맨시티 선수가 됐죠. 케빈 데브라이너, 잭 그릴리시, 로드리, 권도안, 포든, 마레즈 뭐 기가 막히죠.
저는 그래서 최근에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주축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맨시티의 주전 선수들이 모두 출전한다면 이건 좀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케인 선수가 전반전에는 토트넘에서 뛰고 후반전에선 맨시티에서 뛰고 이질을 하지 않을 거면 빨리 좀 거치가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손흥민 국뽕에 빠져야 되긴 하지만 냉정하게 맨시티 사이드로 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 주심은 테일러 주심으로 지난 시즌 8승 9무 10패를 기록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번 맨유 경기 주심, 7번 레스터 경기 주심과 함께 지난 시즌 무승부가 가장 많았던 심판 중에 한 명입니다. 무승부를 제외한 승패가 갈린 경기 18경기 중에서는 12경기는 정배, 6경기는 역배의 결과가 나왔고 홈에서 역배를 받고 승리를 한 적은 단 한 번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맨시티 사이드로 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33회차에 들어온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직 뭐 이적이 확정되지 않은 선수들도 있고 어떤 선수들이 어떻게 출전을 할지 뭐 어차피 리그 개막하고 경기를 까봐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생각은 이렇다 정도로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금요일 밤 축구토토 승무패 33회차 배당과 패턴 뭐 이런 온갖 정보들을 종합을 해서 최종 픽 영상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